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8년 12월 7일 아침에 영하 8도, 영하 10도. 어제 저녁부터 굉장히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고생하셨죠? 굉장히 춥대요. 뭐 영하 굉장히 춥죠.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라니까. 집이 또 저 부평 쪽이니까 네. 이부망천 부평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추웠을 거고. 네. 근데 아침에 지금 사무실 도착하자마자 들리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보면 타전들이 들어와요. 청와대가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물론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뭐 긴박하게 움직이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예. 기자들이 뭐 이제 후배들이 뭐 전화 문자도 보내면서 네. 혹시 뭐 여기저기 이야기 들은 거 없느냐 예, 예. 확인하는 것 같고, 네. 기자들도 뭐 이런 것들은 정보가 접근이 안 되니까 예. 북한에서 사실상 오겠다는 통보를 한 것 같다. 라는 게 지금 그 취재 기자들의 현장의 분위기랍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임박했다라는 분위기. 뭐 그런 이야기죠. 네. 예, 안 그래도 저 최근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아르헨티나에서 뉴질랜드 들어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 내려온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할 것이다.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종적으로 확인된 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네요. 12월 12일, 13일 그렇게 1박 2일 왔다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저쪽에다 타진을 했다라는 것까지는 뭐 어느 정도 완전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확인된 어느 정도 확인된. 그러니까 상황에서 12월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13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되겠네요. 뭐 며칠 안 남았는데 오늘이 7일이니까 주말 보내고 온다면 뭐 근데 날짜가 참 묘하네요. 왜 12 아니에요. 12는 저 신군부가 신군부 전두환의 신군부.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를 네. 대통령의 제가도 없이 체포해 간 수사를 이유로 예, 그날이죠 바로.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12월 10일, 지금 또 5년 전입니다만은 2013년 12월 12일 장성택을 갖다가 온 천하에 공개해서 그야말로 사형을 집행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자기 네, 고모부를 공개 총살한 날이 12월 12일인데 그렇죠. 고사총포로 처형했다는 거 아니에요? 태용호 씨가 쓴 그에 보면은 네, 그 평양 교회에 있는 네. 강건 군관학교 사격훈련장이랍니다. 예, 거기서 보통 집행 거기서 이제 검사입니다. 뭐 예, 예. 고위층들 이게 뭐 법이 없는 나라니까 법이 공개 없죠. 처형하고 무법천지죠. 무법천지죠 뭐. 그래서 AK-47 이게 우리가 말하는 아까부 아까부. 소총으로 이제 뭐 기관총으로 이제 일종의 소총이지만 연발이 되는 총이죠. 네. 근데 사신 고사기관총 8정이 고사기관총이라고 그러면 대공포 비슷한 거예요. 대공포예요. 대공포 돌아가는데 우리가 발칸포라고 생각하시면 그걸로 됩니다. 이제 당정의 핵심 인사들 뭐 고위 뭐 과장급 이상들 다 오라 그래서 갔더니 AK-47도 아니고 고사총으로 쏴 죽였는데 그때 같이 죽은 게 장성택의 그 왼팔 오른팔이었던 네. 장수길 네. 노동당 부부장, 부부장이죠. 리용화 노동당 제1부부장을 같이 쏴 죽인 거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뭐 한 달 가까이 뭐 밥도 못 먹고 저 충격에서 헤어나질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발칸포인데 대공 발칸포, 즉 고사총포로 갖다가 그 강건 군관학교에서 쏴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아무리 그 배짱이 두둑하다는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5년 전에 자기 고모부를 처형하고 그야말로 온천하에 공포를 떨게 한 다음에 만천하에 보면은 자기 어떤 잔혹함을 갖다 드러낸 그날 쉽게 내려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는 퀘스천이에요. 온다면 네. 만약에 뭐 저희가 뭐 예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뭐 네. 그 뭐 국정원과 저쪽 뭐 정보기관이 뭐 지금 뭐 약속을 하고 장소를 할 텐데 네. 만약 김정은이 온다면 네. 이것은 뭐 국제사회로부터 네. 자기 고모부와 사람들을 약식으로 재판해 가지고서 공개 처형하고 그것도 비인도적 만행을 저지른 그날 만약에 김정은이 온다면 네. 그런 비난은 무릅쓰고라도 한국에 온다. 그러면 이제 나는 북한 내부의 이런 뭐 균열이나 적대 세력과는 완전히 소탕하고 고모부와 저 형을 독살한 그런 저 자신의 만행을 누르고 찍소리 못하게 할 만큼 나는 이 북한 내부는 완전 다졌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정 그래서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엔에서 일반 제3위원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지금 넘기는 이야기가 지금
사실상 합의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는 것들은 뭐 전쟁 범죄, 네. 전쟁하면서 그다음에 반인도적 학살, 범죄. 반인도적 범죄. 뭐 이 김정은이 집권 과정에서 집권 이후에 벌어졌던 뭐 처형이나 이런 것들은 제노사이드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인종 청소라고. 인종 청소는 마찬가지. 인종청소라고 합니다. 예. 적대적인 정치 세력들을 지금 뭐 얼마나 죽였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좀 공개 처형을 하는 상황이니까. 공개 처형한 건 100단위가 넘어간다고 그러죠.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온다면 진짜 역시 담대한 독재자 뭐 이런 걸로 전 세계에 과시하는 것이겠죠.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나 현 정부 입장에서는 김정은 서울 답방에 목숨을 거는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김정은이 지난 4.27 또 9.19 두 차례에 걸쳐서 문재인 대통령 물론 그 중간에 잠깐 약식으로 만나긴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내가 서울 답방하겠다 얘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온다고 얘기했나요? 그 9.19 평양 합의에서 이른 네. 시간 내에 서울을 방문한다고 돼 있으니까 연내 답방이라는 건 우리 측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측 인사들 입에서 해설성으로 나온 것이지. 해석이죠. 네, 김정은은 한 번도 뭐 올해 안에 오겠다 뭐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2007년 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또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이렇게 만났을 때도 보면 항상 서울 답방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지켜진다는 저는 보장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작스럽게 오늘 청와대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고 계속 언론 등을 통해서 김정은 서울 답방에 임박했고 발표한다면 답방 일보 직전에 네. 발표할 것이다. 이 이야기 나오는 것이 요즘 보면 경제 문제라든가 또 청와대 내부에 그 어떤 굉장히 헝클어진 그런 어떤 기강의 해이 문제라든가 그야말로 모든 난맥상에 일거에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갖다가 눈길을 밖으로 돌리려는 뭐 그런 어떤 정치적 계산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뭐 그걸 이렇게 더군다나 남북 관계는 지금 김정은과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벌이고 있는 남북 관계의 핵심은 비핵화 아닙니까? 비핵화죠. 이 큰 사업을 그리고 그 비핵화 문제의 지금 당사자는 네.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 이렇게 이제 대진이 다 정해진 겁니다. 네.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은 니고시에이터로서만 의미가 있는 거지. 한 번 더 만나봐라 뭐 하고 하는데. 중재자 내지는 복독방이죠. 그렇죠. 우리 거간꾼이죠. 거간꾼의 역할만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자면 네. 정말 충실하게 거간꾼 노릇했죠. 지난 판문점 회담 이후에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면박당하고 어떤 유럽 가서 창피당하고 유럽 뭐 만나는 사람들마다 김정은한테 좀 제재 좀 완화해 줄 수 없느냐 뭐 얘기하고 전부 다 CVID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저 말할 것도 없는 뉴질랜드까지 가서 뉴질랜드 쪽에서도 뭐 이건 단칼에 면박당했죠. 단칼에 면박.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비핵화에 대해서 뭐 어떻게 좀 진전을 시켜보기 위해서 정말 모든 창피와 만난을 무릅쓰고 지금까지 니고시에이터 역할을 해왔으니까 김정은이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응해줄 것이냐. 문재인 쪽에서는 할 만큼은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서울 답방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참 할 만큼 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격과 국익을 다 깨트려 가면서 지금 한 거니까. 저는 그래서 바로 그 대목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뭐냐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쌍술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뭐 백두칭송위원회 네. 김수근 씨단가요? 그 뭐 단장 어제 그저께 뭐 김재동 KBS까지 나와서 나와서 흔한 얘기로 존경한다. 했으니까.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이해하게 할 정도로 분위기 다 잡아놨는데 김정은이 만약에 못 온다면은 왜 못 오겠어요? 미국하고 아직 이야기가 잘 안 돼서 못 온다는 그야말로 공을 갖다 미국에 던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저는 또 하나 둘째고 마무리하고요. 첫째는 미국에다가 일정 부분 평화 무드가 정착되지 않는 책임을 미국에 던질 수가 있어요. 둘째는 웩도독입니다. 우리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할 때 웩도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여러 가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이 순간에 눈길을 밖으로 돌리면서 이른바 조금 뭐랄까
새로운 이벤트로서 이슈로서 이슈를 덮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슈로서 이슈를 덮는 그러니까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남 갈등을 초래하고 그렇죠, 그렇죠. 미국을 향해서는 남과 북이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예. 아니 이렇게 비핵화하겠다고 지금 김정은이 이렇게 열성적으로 오겠다는데 와서도 하고 아니 남쪽에 와서 또 우리 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두 손 흔들면서 하는데 할 건데 왜 우리 민족의 남북한 간의 문제에 저 외세인 미국이 우리 김정은을 저기 힘들게 만들고 하느냐라는 왜 제재 안 해? 남남 갈등과 미국을 향한 어떤 견제구를 던지게 좀 그런 효과는 그래서 바로 이것은 나름대로 좀 문재인 정부 내에서 어떤 책사가 있다면은 나름대로 크게 손해 볼 곳이 없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정은이 오진 못하지만은 온다는 식으로 바람 잡으면서 책임을 도덕적 책임을 미국에 던지고 내부적으로는 이슈를 덮고 그야말로 흔한 얘기로 일거양득의 남는 장사다.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정은이가 12월 12일 날 자기 5년 전에 자기 고모부를 갖다 고사 총포로 쏴 죽이고 처형한 바로 그날 서울에 버젓이 나타나기에는 또 우리 대한민국엔 아직도 열혈 우파 또 보면 태극기 집회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대놓고 저희가 얼마 전에 쌍수들을 환영한다 이거 올렸더니 댓글이 700개 800개 달렸어요. 네. 대다수 읽으면 근데 비핵화라는 반대합시다. 이제 뭐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뭐 통일 전선 전술로서 미 제국주의와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거는 작은 이제 성과되겠지만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과 북한이 실무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네. 미국은 그 이번에 트럼프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미국이 좀 껄끄럽게 나올까봐 뭐 오는데도 뭐 유엔 제재나 이런 거 걸면 사람들 이동하고 뭐 하는 거 다 불편할 거 아닙니까? 비행기도 오고 하면 뭐 뒤질 수도 있는 거고 유엔 사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려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가 아니 뭐 알아서 해라. 니들 문제는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미국도 그 김정은 방북에 대해서 뭐 공감을 표시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호도를 한 것이고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근데 미국은 그 트럼프나 새로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의 입장은 비핵화의 완전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이건 제재는 절대 풀어줄 수 없다는 걸 확고한 틀로 딱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김정은이 여기 와서 문재인 대통령 손을 흔들고 저는 한반도 비핵화가 뭐 선대로부터 유은이에요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자세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김정은이 남쪽에 옴으로 해서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위치에 가거나 문재인과 손을 잡고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독자적 제재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김정은이 못 온다에 저는 51%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하시네요. 네. 저는 99%못 온다고 보죠. 오늘 뭐 온다고 발표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돗자리를 더 세게 가십니까? 돗자리가 만약에 김정은이 실제 서울 답방하면은 그때 제가 보면 사과 방송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자 출신의 우리 김영광 실장은 지금 51%에 이 51%로 보면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니 와서 얻을 게 없는데요. 얻을 게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미국은요 단 한 번도 김정은의 서울 답방, 서울 뭐 답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재밌는 게 좀 이제 저 CNN과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이제 북한의 핵시설 활동, 뭐 양저리 미사일,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 기지, 이제 두만강, 압록강 그 언저리에 있는 중국 국경에 이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 우리 청와대와 국방부가 상세히 해명을 하죠. 그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시설은 분명 하나 우리가 오래전부터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이다. 주목해서 보고 있으니 뭐 큰 새로운 갈등 요인이 생긴 건 아니라는 식으로 자꾸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 입장 달라요. 미국 입장에서는 뭐냐니까 이런 거 있죠. 우리 영화 제목 중에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 아니 그럼요. 그래서 바로 미국은 뭐냐니까 계속 슬쩍 미 정보기관에서 언론을 통해 흘리는 이유는 북한한테 일종의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거죠. 자,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용어입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 물질과 핵 무기들을 완전 제거하려는 그 계획을 지금 미국은 내라는 거 아닙니까? 계획, 리스트를 내라는 거예요. 리스트와 그거를 완전 제거할 때까지 언제 어떻게 할 거지 내라고 이제 그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미국이 자꾸 정찰 위성을 얘기하고 뭐 영저리를 얘기하고 영변 해석 활동을 얘기하고 하는 건 내가 채점할 답안지를 딱 가지고 있으니 너 한번 써봐라 이겁니다. 그럼 내가 채점을 하겠다. 너 어디까지 쏘기는지 한번 너 쏘겨봐라. 어디까지 쏘기는지 한번 쏘겨봐라. 쏘겨봐라.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은 이 답안지를 자기가 쓴 이거를 문제는 출제돼 있는데 이걸 낼 수가 없는 거. 왜? 상대방 답에 맞춰야 되거든. 그렇죠. 미국은 김정은이가 내놓는 핵 리스트와 비핵화 계획을 최종적으로 내놓는 순간 김정은이가 60점짜리를 내놓은 건지 20점짜리를 내놓은 건지 그 순간 판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은 지금 뭐 1980년대 말부터 군사위성을 동원하고 유투기 뭐 다 모든 정보 자산을 동원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모든 핵 관련 미사일 관련 기지들을 리스트를 매겨가지고 노스 코리안 인포메이션 리스트라고 NK라는데 그거를 매일 점검을 하는 매일 그냥 뭐 어느 날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이 답안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는 지금 시험지를 자꾸 써야 되는데 이걸 내지 않으려고 와서 여기서 지연 작전을 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손을 잡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김정은을 갖다가 뭐 서훈 원장이나 좀 뭐 그런 부분에서 이른바 우리 민족끼리 내재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뭐냐니까 지금 김정은의 목표는 딱 한 가지 아닙니까? 비핵화는 가급적 미국을 속이고 국제사회를 속이는 가운데 제재는 풀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 제재를 풀어줘서 좀 석유도 들어오고 물자도 들어오고 사치품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조금 뭐 국제적 거래도 좀 가능하게 하고 그러자면 누굴 갖다 계속 때려야 될까요? 누굴 때려든? 김정은 입장에서 국제사회에 대고 누구를 때려야지 그래도 국제사회가 조금 움직이려고 들까요? 바로 대한민국을 때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때리고 그래서 때로는 보면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보면 어디 북한보다 더 북한을 더 열성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 보이니까 서방 사회에서는 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정부의 최고 대변인이다. 에이전트. 뭐 최고 중재자다, 니고시에이터다 이런 얘기 듣는 것이 우리는 사실 아 이러이러한 저러저러한 그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세 가지 요건으로 봤을 때 물론 아까 김영광 실장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김정은이 전략적이라면 만나는 무릎쓰고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장성 때 기일날, 거기서 17년 또 자기 아버지 김정일의 기일이죠. 기일날 그 사이에 이 추운 겨울에 대한민국의 그 환영해줄 사람도 별로 없는 격렬한 반대, 기껏 환영해봐야 뭐 백두충송위원회 이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크게 당장 손에 잡히는 제재 해제 답도 없는 가운데 왜 내려오겠어요? 그 미국의 그 군사 정보 능력에 대해서 그 하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1993년 3월 12일에 북한이 NPT를 탈퇴했는데 탈퇴하죠. 그 전에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와 북한 간의 그 핵심 쟁점은 영변에 있는 두 개의 의혹 시설이었습니다. 두 개의 의혹 시설. 5메가와트급 시험용 원자로와 원자로에 아니죠. 그건 말고 그거는 뭐 알려진 것이었고 그 옆에 그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 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남은 고방사능 그 찌꺼기들을 묻어놓은 두 개의 장소가 있었던 거죠. 네. 묻어놓은데 북한이 이걸 미국의 군사위성을 쏘기려고 그 위에 나무도 심었는데 나무도 말라 죽고 그 위에 창고를 지어놓고 하면서 IAEA가 미국의 정보를 토대로 두 개의 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요구한 거죠. 꼭 찍었죠. 꼭 찍어가지고 그걸 하자고 그러는데 북한은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계속 93년 3월 1월까지 아니다 그거 그 아니다 핵시설 아니다 막 거짓말하다가 IAEA 이사회에서 미국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정보를 까죠. 까버린 겁니다. 그건 뭐냐? 영변에 있는 핵시설들이 지어지고 가동되고 거기에 그 구덩이를 파기 위해서 뭐 이걸 파내고 거기에 폐기물을 집어넣고 막 하던 것들을 그걸 전 과정이라 그러면 전 과정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전 과정을 칼라풀한 영화 같이 딱 보여주니까 북한이 그때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NPT 탈퇴한 거죠. 거짓말하는 게 이제 완전히 들통이 나니까 그러네요. NPT 탈퇴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거짓말이 뽀록 나니까 지금 북한 비핵화에서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뭐 올해는 뭐 지나간 거고 내년 초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떤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떤 부분을 보실 거냐면 북한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핵 관련 시설 리스트를 미국에게 제출했다 그러면 그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근데 아마 핵 리스트 제출 안 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면은 아니죠.
그걸 하는 순간 그 핵 리스트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북한이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저 6.25 때 전사한 너희들 유해도 59 보내주었고 모두 풀어주었고 모두 뭐주 해줬으니까 제재 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핵 리스트를 낼 정도 되면은 그야말로 주한미군 철수가 그야말로 가시화되는 그 분위기 아니면 핵 리스트 안 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북한의 이른바 통일 전술 전략을 갖다가 예의주시해서 바라보면서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과연 12월 12, 13일 날 온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대로 올지 안 올지를 갖다 지켜봐야 될 겁니다. 온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은 김정은이 미국을 상대로 핵 리스트를 내지 않기 위한 지연 전술과 그렇죠. 고도의 지그재그 협상과 꼬리 잘라내는 협상과 좀 현란한 외교적인 밀고 당기기가 계속된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리고 우리 내부는 극도의 분열로 남남 분열을 쫙 갈라지고. 자, 그래서 실제 오늘 아침에 지금 보면 청와대 또 보면 외교부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면 동료 후배들의 어떤 그 제언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긴급히 과연 김정은 12월 12, 1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했다고 하는데 서울에 올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